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요? 남북 정세에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결과치를 도출하기는 했을까요? 오히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하겠다는 말만 믿고 GP철수나 NNL 사격금지, MDL 비행금지 구역 확대 등 북한 김정은에게 유리한 합의만 이뤄낸 건 아닐까요?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핵화 등 북한 김정은이 양보할 만한 것들 중에서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었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있게 남북 정상회담에 성공적인 결과치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런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커다란 온도차를 내고 있습니다. 4월 27일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공동 참여가 아닌 대한민국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시민과 정부 관계자, 주한 외국 사절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한 문화공연 행사를 가졌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북한 측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북한 측에 공동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이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1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하면 북한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체면은 차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4월 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행사 개최 사실을 통보했지만 역시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문점 1주년 기념행사 대표 인물들의 인사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남과 북 모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요즘 북한의 식량난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이 서울, 평양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우리 기대만큼은 못했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들은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내놓는 걸까요? 당당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으신 건가요?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인사들이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성토할 때 과연 북한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하 조평통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절세 위인의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약 7,500자 분량의 비망록에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전쟁의 문어기로 다가서던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민족사적 사변이라며 온 결의가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지만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결의의 지향,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에 역행했다면서 미국은 남조선 당국의 남북관계가 미국과 조선의 관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속도 조절론을 노골적으로 강박해 남남관계를 자신들의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언론 매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은 실로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건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학대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 비선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불협화음을 강조하듯 그 뜻은 완고한데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격의 그날 판문점 선언 1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지피를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습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새로운 길이기에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입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를 남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한과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간단한 의사 전달 부분도 어려우며 한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요청하는데 묵묵부답인 북한을 보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경제와 안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오는 발효, 유류 가격에 관한 건데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인상될 확실한 요인들이 있고 인상폭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문제인데요. 지난해 2018년 11월 6일을 기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휘발유 등 수송연료 유류세를 15% 인하 조치했고 2019년 5월 6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는데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오는 2019년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세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낮춰 적용하면서 그만큼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17.9원 상승한 1,441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역시 12.7원 오른 1,328.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추가 인상 여력이 높은데 그 이유로는 정유사 공급 가격과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이 되는 4월 셋째 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26.8원 올라 1,392.6원, 경유 역시 7.6원 오른 1,235원으로 마감됐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제 유가는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내수 석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나 국제 정세 등을 파악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역대 최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임금 상승, 소상공인들의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과의 업적만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국민의 경제와 안보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